안녕하십니까. 세종시의회 의장 이순열입니다. 지난해는 시민 여러분의 격려와 성원 아래 국회 세종의사당 국회규칙 통과와 충청권 초광역의회 의원 구성 합의, 광역의원 1인당 조례 발의 건수 1위 등 눈부신 결실을 맺은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4대 의회 전반기 1년 6개월 동안 소통하는 의회, 공부하고 일하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으며 올해도 우리 20명의 의원은 시민과 밀접하게 소통하며 시민을 대표하는 목소리가 되어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행정수도 세종의 견고한 완성과 자족도시 구축, 국가 균형 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이청득심의 마음으로 39만여 세종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존중하며 신뢰받는 세종시 의회가 되도록 힘을 모으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먼저 주요 의정활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시의회는 의원들의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12월 여수에서 의원들을 대상으로 전문성 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4대 폭력 예방 교육과 지방 재정, 지방 분권에 대한 전문가 강의를 진행하여 전문성과 역량을 다지는 학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올해도 다양한 교육 기회를 마련하여 한층 전문화된 의정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탄탄한 의정 활동 지원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1일에는 시민과 함께하는 세종시 가로수 관리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여 가로수 관리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토론회에는 각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해 국내외 다른 지역의 가로수 관리와 시민 참여 사례 등에 대해 함께 공유하고 시민 참여를 통한 가로수 관리 방안 마련을 모색하였습니다. 이번 자리는 세종시가 시민 참여형 정책 모델을 성공적으로 구축할 실효성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가 가로수 관리를 선도하는 친환경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지혜와 역량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22일에는 2023년도 제3기 의정 모니터단 성과 보고회를 통해 시민이 바라보는 의회의 상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의정 모니터단의 소중한 의견과 적극적인 참여는 시의원들이 초심을 잃지 않고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데 큰 귀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2024년도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지를 당부드립니다. 27일에는 본회의장에서 2023년 청소년 의회교실 소감문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하고 우수작으로 뽑힌 학생들에게 상장을 수여했습니다. 의회교실을 통해 학생들이 민주주의와 좀 더 친숙해지고 지역사회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시민으로 성장해 가길 기대합니다. 새해 첫 의정활동으로 BRT 버스 정류장을 점검하고 자율주행 버스 체험을 통해 대중교통 관련 시민 불편 사항을 점검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유입에 따른 버스 이용자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교통 서비스의 질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집행부는 예산과 인력 부족을 이유로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기보다는 개선하겠다는 의지로 버스 정류장 청결도와 미관 유지에 힘써야 할 것이며 모든 시민분이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증차와 함께 버스 정류장 정비도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의회는 생태교통망 구축을 위해 승용차 사용 줄이기와 더불어 대중교통 활성화와 세종 시민의 교통 만족도를 올리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 이어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87회 임시회 의사 일정과 주요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1월 24일부터 2월 5일까지 진행되며 시와 교육청에 대한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와 5분 자유 발언을 비롯한 조례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임시회에 접수된 안건은 총 60건으로 조례안 52건과 규칙안 1건, 동의안 2건, 보고 3건 등입니다. 1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유인호, 김효숙, 김현미, 김재형, 김충식 의원님의 5분 자유 발언 및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처리할 예정이며 2월 5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병헌, 김현미, 김재형, 김학서, 김영현, 이현정 의원님의
5분 자유 발언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도 재정난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우리시 여건을 감안하여 올해 시에서 추진한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성, 적절성 등을 따져보고 불효불급한 사업이 없는지 철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정된 안건을 세심하게 검토하고 내실 있게 심사하여 시민의 일상에 필요한 정책들이 조례로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유인호 의회 운영위원장께서 소관사항에 대해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종시의회 운영위원장 유인호입니다. 그동안 세종시의회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공복으로 더욱 정진하여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균형 있는 시각으로 시민이 원하는 가치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는 1월 24일부터 2월 5일까지 13일간 진행되는 제87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의회 운영위원회는 의회 사무처에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청취하고 규칙안 및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2024년도 의원 연구 모임 등록 심의 4건 등 총 3건에 대한 안건 처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먼저 의회 운영위원회 규칙안 및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은 지방 공무원 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경력 경쟁 임용 시험의 공정성을 위해 시험 과정의 적절성을 점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원활한 인사 운영을 도모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김재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전세 사기 예방 대책 마련 및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종시 임차 가구 전세 가구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43.3%로 대량 임대 물건을 보유한 임대 사업자도 있어 향후 피해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자 구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2024년 6월 30일까지 특별위원회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구모임 등록 심의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의원 연구모임 신청은 총 4건으로 문화예술을 활성화하여 관광 자원을 개발하고 지역 경제의 성장 방안을 발굴하기 위해 상병원 의원이 대표로 신청한 문화예술 활성화를 통한 관광 자원 구축 연구모임, 비반려인들의 불편감을 최소화하여 반려인과 반려동물의 공간 구성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박난희 의원이 대표로 신청한 반려동물 공간 구성을 위한 연구모임, 지역 특성을 고려한 스포츠 산업 분석을 통해 세종시의 스포츠 발전과 더불어 지역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김재형 의원이 대표로 신청한 세종시 스포츠 산업을 통한 경제 활성화 연구모임,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자율 방범대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현정 의원이 대표로 신청한 세종형 자율 방범대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이상 4건입니다. 신청된 연구모임의 등록 심의는 예산 낭비를 줄이고 연구 과제가 실질적으로 실현과 교육 행정에 기여가 할 수 있도록 과제의 적절성과 전문성 강화에 초점을 맞춰 면밀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 운영위원회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회 운영을 위한 균형과 견제의 논리를 적극 실천해 제4대 전반기를 알차게 마무리하고 후반기 원 구성을 무리 없이 원만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내부적인 의정활동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보내주신 관심과
응원에 감사드리며 2024년 청룡해를 맞아 가정의 건강과 즐거움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언론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저희는 문화재단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일자리 경제진흥원 원장까지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인사청문회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지방자치법에 시장이 요청을 할 경우 임의 규정으로 좀 되어져 있어 조금 기대를 하고는 있습니다. 좀 확실하지는 않지만, 근데 시장께서 최민우 시장께서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건강한 생각을 가지시고 요청을 하시지 않으실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꼭 자세한 부분이 더 필요하시면 이 부분은 최민우 시장께 직접 물어보시면 좀 어떨까. 이렇게 반문도 한번 합니다. 네. 연구모임이 똑같은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예산이라든지. 네, 1년 동안 연구 모임을 진행을 하고요. 연구 모임당 의원분들 참여하시는 의원분들은 대표위원을 포함해서 3분에서 한 4분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연구 용역에 따라서 또 저희가 연구 용역비를 균등하게 또 배분을 해서 준비를 좀 하고 있고요. 균등하게 배분하는 건데. 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나 되는 거죠? 용역당 2천만 원 이내에서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채성 행정복지위원장께서 소관사항에 대해 브리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 임채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올해의 첫 회의인 제87회 임시회를 앞두고 밝고 건강한 얼굴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갑진년 청년의 한 해 모든 분들께 용꿈을 끈 듯한 힘찬 기운이 함께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며 가정에도 행복한 웃음과 건강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앞으로 다가올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우리 시의 성공적인 변화가 시민의 행복과 함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87회 임시의 의정활동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1월 24일부터 2월 5일까지의 임시의 회기 중 조례안 13건, 동의안 1건, 보고 1건 등 15개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1월 25일부터 29일까지 3차에 걸친 회의를 통해 집행부로부터 2024년도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을 청취하고 1월 31일은 조례안과 감사위원장 임명 동의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그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원 발의 조례안 13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 개정 조례안입니다.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조례 입법 평가 결과 일반 정비 권고를 받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를 일괄로 정비하기 위하여 마련하였습니다. 두 번째, 유인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시행하는 공모전의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공모전 시행의 효과와 신뢰를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세 번째, 유인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추상적으로 규정된 고문변호사 해촉 사유를 보다 객관화하여 행정의 합법성과 능률성을 증진하고자 하였습니다. 네 번째, 김재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생활체육 지도자의 역량 강화 및 훈련 지원 사업, 종사자 간 임금 차별 개선 등 처우 개선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생활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김충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관계 법령에 제명 변경 등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는 동시에 일부 조문의 내용, 문구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김충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상위 법령의 조례 위임 규정을 명확히 반영하고 그 밖의 일부 조문의 내용 및 문구를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7번째, 김충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시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 시행됨에 따라 중복되는 고충 민원 처리 기능을 삭제하고 시민 권익 향상을 위한 위원회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8번째, 김현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돌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 부담과 비용 감면에 관한 규정, 지역 돌봄 협의체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고 그 밖의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였습니다. 9번째, 여미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마을 세무사 운영 조례안입니다.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세무사의 재능 기부를 통해 무료 세무 상담을 제공하는 마을 세무사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10번째, 여미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발달 장애인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입니다. 일생 돌봄이 필요한 발달 장애인의 실종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발달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 가정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11번째, 여미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정신건강 증진 사업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12번째, 여미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대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상동기 범죄로부터 시민의 생명,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현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공설묘지 등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상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 및 불필요한 규정 등을 삭제하고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통일성을 위해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15건의 안건에 대해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 세종특별자치시의 발전 방향을 고려하여 깊이 있게 고민하고 심사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소통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87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권익위원회 조례안을 들고 계신데요. 먼저 김충식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시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인데요. 지금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고 시행되었습니다. 2023년 12월 18일에. 그렇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중복되는 고충민원 처리 기능을 삭제해서 또 시민의 권익 보호 기능을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이렇게 조례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보면 고충 민원 내용을 삭제하고요. 위원회 자문 사항 중 고충 민원 관련 내용 등을 또 삭제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감사위원회에 설치되어 있었던 시민권익위원회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좀 고충 민원 조사 관련 사항에 대한 자문 기능의 역할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감사위원회에 설치됐던 시민권익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제3자의 시각에서 보면 공정성과 객관성보다 이제 고충에 대한 것들을 좀 처리하는 모순이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시민권익위원회 조례에 있던 고충 처리 기능을 삭제해서 사무를 좀 조정하는 내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세한 내용은 좀 정리해서 드리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여미전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정신건강 관련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먼저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 조례인데요. 그동안에 이제 조례가 있었는데도 이게 실효성 있게 좀 진행되지 못하다 보니까 좀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 또 정신건강증진시설, 소방본부, 경찰청,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 체계를 좀 구축하는 그런 조례 내용을 좀 담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정신질환 관련된 위기 상황이 발생되었을 경우에 위기 대응팀을 이렇게 시에서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좀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 주신 이상동기 범죄에 관련된 조례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여미전 의원님께서 새롭게 제정 발의하셨는데요. 이제 불특정 동기로 인해서 현재 좀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런 벌어지는 범죄를 이제 묻지마 범죄 또는 이상동기 범죄라고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사실상 우리 시에서 체계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왜냐하면 사각지대에 좀 놓여져 있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좀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거에 좀 의의를 두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시민들에 대한 경각심을 한 번 더 일깨워주는 차원, 그리고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에 관련된 그런 제도적 근거 마련하는 부분들이 그 주요 골자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간략하게 좀 추스려서 내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현중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소관 사항에 대해 브리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이현정 의원입니다. 푸른 용의 기운을 받아 힘찬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난해 우리 위원회는 전국적인 긴축 재정 상황에서 시민 생활 불편과 각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예산을 최우선 편성하고 시민의 삶이 윤택해지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현장에 찾아가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습니다. 최근에는 6-3 생활권 아파트 사전 점검에서 발견된 하자와 공사 지연에 대해 긴급하게 간담회를 개최하고 건축물 사용 승인 전에 입주 예정자와 소통을 강화하여 관련 규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도록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올해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는 시민들의 삶이 활기차고 안전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87회 임시의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1월 25일부터 1월 29일까지 미래전략본부를 비롯한 4개 국과 7개 소속기관, 그리고 세종시설관리공단 등 5개 산하기관의 24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할 계획입니다. 시정 전반에 대해 면밀히 살피고 심도 있게 논의하여 올 한 해 시민들이 체감하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중 심사할 의원 발의 조례안은 총 21건으로 주요 조례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광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청년과 소상공인에 대한 도시광장 사용료를 면제 조항을 마련하고 시가 주관하는 행사 진행 시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판매 행위를 일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도시광장 운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 김동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자동차 정비업 등록을 위해 필요한 최소 정비 요원 인원수를 규모별로 차등을 두는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정비 대상, 시설 규모 차이 등에도 불구하고 정비업 등록 시에 확보해야 하는 정비 요원 인원수가 동일함에 따라 야기됐던 불합리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 번째, 김광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환경 친화적 자동차 정비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환경 친화적 자동차 정비 인프라 및 정비업자 육성을 위한 사업 추진과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장려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번째, 김영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빛공해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디어 파사드 연출 시간을 회차당 40분 이내로 제한하고 비축제를 실시하거나 미디어 파사드를 연출하는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 빛공해 방지위원회에 자문을 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박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 식생활 실천 지원 조례안입니다. 저탄소 식생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여 일상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하고자 저탄소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교육, 홍보 실시, 사업 추진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섯 번째, 윤지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하천공사 이력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지역 내 하천을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하천공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하천공사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준공 현황, 준공 도면, 각종 연구 보고서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행정복지위원회 임채성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명예농업부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2023년 세종특별자치시의 조례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것으로 기존에 포괄적으로 규정된 명예농업부시장의 자격 요건을 농업 분야에 대한 경험, 학식이 있는 사람, 농업정책의 제안과 현장 의견 수렴이 가능한 사람 등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행정복지위원회 염희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세종사랑상품권의 이용 및 가맹률 제고에 기여하고자 시장이 시민과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 및 시상금 등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시장이 가맹점 운영 유지를 위한 필요 물품 및 수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제87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정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수공원 이용하는 그 용역 노동자들 청년 동성. 우선 첫 번째 질문, 호수중앙공원 노동자분들에 대한 문제는 그분들이 어차피 1년에 한 번씩 용역을 재계약해야 되는 그런 업체의 입장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고 계셨는데 오래되신 분들은 7, 8년 되신 분들도 있어요. 계속 이제 계약이 같이 이어지고 하다 보니까. 근데 제일 시에서 문제는 용역 계약을 만약에 해지할 일이 생기거나 시설공단으로 이관을 하면서 지속 고용이 안 될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으면은 고용 승계에 대한 부분을 그 일이 결정됐을 때 빨리 정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분들이 전혀 모르고 12월 1일에 그냥 해고 통보를 받으신 다음에 12월 5일 저를 처음 찾아오셨습니다. 처음 찾아오셨는데 사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 1년짜리 용역 계약을 하시는 분들의 고용을 시에서 계속적으로 책임을 져줘야 될 의무는 없는데 왜 이렇게 신경을 쓰고 혹시 끌려다니는 게 아니냐. 근데 저는 진짜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몇 번 안 만났다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거의 통화는 거의 정말 자주 했고 또 제가 여수에서도 우리 교육 갔을 때도 하루 좀 일찍 올라와가지고 경제부시장님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긴급하게 논의를 하고 계속해서 중재안을 마련한 끝에 결국에는 양쪽에서 또 이렇게 적당 수준 만족하는 안이 지금 나오긴 했는데요. 고용 부분에 있어서 이분들을 지속적으로 고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시에서 있다면은 고용 지원 정책을 계속 아마 이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 그리고 6개월 처음에 유예를 좀 드리려고 공단에다가 부탁을 해서 그 안을 마련을 했는데 3개월 그것도 좀 연장을 해서 시간을 넉넉하게 드리고 이직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도록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산울동 이거 얘기해도 되나요? 6-3생 아파트 어제도 다녀왔고 오늘 아침에도 좀 다녀왔습니다. 이게 공정률 같은 게 전혀 공개가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비대위원님들하고 건설사하고 주택가하고 같이 이렇게 오늘 받아봤는데 오늘 공정률 표도 감리단의 그 점검을 받지 않고 그냥 제출이 돼서 다시 제출을 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드렸고 지금 임시 사용 승인을 해달라고 하시는 세대도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이제 하자에 대한 부분에서 감리 보고서나 어떤 명확한 서류가 나와야지 임시 사용 승인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택법 상에도. 근데 그런 서류가 하나도 제출이 되어 있지가 않아서 임시 사용 승인도 오늘 건설사에서는 철회를 하는 걸로 안을 모았고요. 하자 부분이 최소한 입주민들이 완벽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90% 이상 만족을 하실 수 있는 상황에서 입주해서 계속 하자를 점검할 수 있는 상황이 될 때까지는 아마 준공이 좀 어려울 거라고 느껴져서 오늘 아침에 제가 건설사에 좀 제안을 드린 거는
이제 보상 대책을 세울 때가 됐다. 못 들어가시는 분들, 날짜 안에 못 맞추시는 분들을 비롯해서 지금 비대위에 계신 분들도 사실 다 대출이나 입주 날짜는 맞추셔야 되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이제 세대별로 TM을 돌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삿짐 보관 문제나 거주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제안을 드렸고 신경을 쓰겠다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보상 절차가 시작된 보상 계획을 세워서 이번 주나 다음 주 초에 이제 저한테도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농업 부시장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지금 행복이 임채성 위원장님이 발의하신 조례인데 입법 평가 결과에 따라서 이제 이번에 자동적으로라기보다는 할당이 돼가지고 개정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아마 이게 두 번째 현장 의견 수렴이 가능한 부분에 방점을 두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좀 제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안전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소관 사항에 대해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부위원장 김현옥 의원입니다. 연말연시 화재 등 여러 최근에 발생한 소식에 슬프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무쪼록 피해자의 빠른 쾌유와 피해 복구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안전위원회에서도 책무를 무겁게 느끼고 성실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87회 임시회 기간 교육안전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교육청, 시청,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부서의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청취하고 집행부의 주요 역점 사업에 대해 점검하겠습니다. 아울러 조례안 등을 심사할 예정으로 배포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조례 제정안 5건, 조례 개정안 13건, 동의안 1건, 촉구 결의안 1건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조례 제정안을 말씀드리면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을 지원하는 조례,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문화예술 체육활동 지원 조례 등 3건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윤지성 의원님께서 교육청 시설 공사와 관련하여 하자 관리를 위한 내용을 담은 조례를 발의하셨습니다. 김현미 의원님께서는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셨습니다. 아울러 조례 개정안 13건 중 11건은 2023년도 세종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과 약칙 및 인용 조문 등의 규정에 맞게 각각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끝으로 이현정 의원님께서 최근 학교 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해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학생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재료의 사용 금지를 위한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87회 임시회 기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할 주요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세종시 첫 주민참여조례로 진행 중인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활동보호조례안의 경우에는 현재 청구 인원 서명 단계에 있으며 1월 회기 중에는 처리되지 않겠습니다. 끝으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육안전위원회에서는 올해도 학생들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경청하며 항상 현장과 밀착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 예산 삭감하는 전대민의 마이너스 추경에 대한 이야기가 내려왔다고 했어요. 네, 일단은 굉장히 지금 촉구 시민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촉구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질문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우선 드립니다. 예결선 위원장으로서 우리 3월에 이제 진행을 하게 될 1차 추경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지금 명확하지는 않지만 지난번에
스탠다드 보고상으로는 약 그 900억 원 정도가 가미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반대로 예산은 그 단기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전체 세종시의 살림을 이제 관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든 소관부서에서는 그 본 예산을 편성한 걸 가지고 1년 계획을 세우고 또 진행 절차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추경에서 이렇게 감하는 금액이 약 900억 원이 들어왔다는 것 자체는 예산 편성 자체에 대해서 심각한 결격 사유가 그전에 있었다라는 부분을 스스로 자인하는 결과이기도 하고, 더불어서 세종시 의회에 대한 그 우리가 사실은 심도 있게 이게 한 10일 이상 저희가 심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때로는 밤을 새워가며 새벽까지 논의한 부분인데, 정말 말씀처럼 아직 그 계획안도 미처 그 수립하지 않고 이제 그 발주를 준비해야 될 이 시기에 이렇게 감추가 들어온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심히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바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예결산 위원장님과 우리 또 내일 그 기조실장님과 간담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정되어 있습니다. 내일 오후 4시에 예정되어 있고요. 이후 어떤 답변을 듣고 그 이유에 따라서 필요하다고 하면 제가 기자회견 또는 성명서를 발표하도록 이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활성화에 관한 이거는 이제 그 지금 우리 그 기자님 말씀한 것처럼 어떤 지난번에 첨예하게 대립되었던 어떤 인권 그 부분하고는 별건으로 그 기존에 있던 그 조례에 대해서 입법 평가를 합니다. 저희가 그 조례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자구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수정 정도를 하는 그 조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큰 틀이 변경이 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어휘라든지 이런 거, 미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격에 맞게 맞춤으로 바꾸는 그런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의결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